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수업에서 뭘 틀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노래 제가 틀은 적이 있나요?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다 떨면 수다 떨수록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뮤지컬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들을 우리가 넘버라고 하잖아요. 넘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넘버예요. 지킬 앤 하이드의 유명한 넘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런 것처럼 지킬 앤 하이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킬이랑 하이드라는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신분이 뭐 약간 귀족 계층에서 무슨 의사를 하는 사람이 지킬이잖아요. 근데 지킬 앤 하이드에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지킬이랑 엮이게 되는 사람이 엠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엠마라는 분은 이제 뭐 약혼녀예요. 약혼녀고 뭐 약간 뭐 귀족 계층의 뭐 그런 자제분이고, 그런데 이제 지킬이라는 사람이 맨날 뭐 이제 막 연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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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막 바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지지해주고 막 서포트해주고 막 엄청 막 고민에 빠져도 항상 기다려주고 약간 그런 사람이 엠마예요. 엠마고 이제 하이드가 되면은 이제 막 막 되게 폭력적이고 막 그런 게 막 나타나잖아요. 이때 또 엮이게 되는 여자 한 명이 루시라는 여자 주인공이 또 한 명이 나와요. 루시는 이제 무슨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밤에 그 화려한 무대에서 뭐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이드랑 엮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이드랑 엮이게 돼서 이게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지? 서로 약간 막 뭐 약간 뭐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막 서로를 막 탐하면서도 되게 막 약간 하이드가 막 폭력적이고 약간 뭐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뭐냐면은 이 루시가 부르는 노래예요. 뉴 라이프라는 이제 지킬 앤 하이드 중에서도 루시가 부르는 대표 넘버 대표 넘버인 뉴 라이프라는 노래고, 이게 언제 부르냐면요. 이제 하이드가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루시가 그러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킬이 그걸 알게 돼요. 지킬이 하이드가 지금 루시라는 여자를 되게 그거 하고 있어서 이제 루시라는 사람이 되게 위험에 빠지게 될 것 같다. 그거를 알게 돼서 얘가 이제 하이드 몰래 가가지고 너 하이드라는 사람 알지 않냐?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도망가라. 지금 빨리 도망가라. 너 안 그러면 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뭐 돈을 엄청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생활 다 청산하고 모르는 대로 완전 떠나버려서 이제 영원히 그냥 완전 잠적을 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가 안전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킬이 와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뭐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 이제 새 삶을 살 거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킬 앤 하이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노래 부른 다음에 네, 그렇죠. 그렇게 되죠. 하여튼 진짜 유명한 노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지난 학기부터 수업 시간에 좀 짬짬이 음악을 틀기 시작했는데 항상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노래.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루시 역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 뮤지컬 배우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분들? 혹시 나 뮤지컬 좀 봤다. 유명한 사람이 방금 전에 부른 사람은 해나라는 분이 불렀어요. 해나. 참고로 이거 복면가왕에도 나왔었죠. 복면가왕에서 가왕도 몇 번 했었던 분인데 해나라는 분이 부른 뉴 라이프고 또 유명한 루시 역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아이비, 뭐 선민, 윤공주 또 누구 있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분들이 했었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면 나와요. 아이비가 불렀던 뉴 라이프도 있고 선민이 불렀던 것도 있고 뭐 윤공주가 불렀던 것도 있고 뭐 그 중에서 해나가 열린 음악회 나와서 부른 버전입니다. 요것도 있고 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 엠마랑 루시가 같이 부르는 이거 이따가 시간 되면 틀어볼까요? In His Eyes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이 노래도 좋고 물론 지킬 앤 하이드가 부르는 넘버들도 되게 유명한 거 많죠. 막 1인 2역 해가면서 부르는 뭐 컨프런테이션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들려드렸어요. 지울게요.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어서 돈 안 내고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막 대학원생 때부터 뭐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유튜브로 맨날 노래 틀어놓고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심심하면은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잠깐만요. 중간고사를 컴퓨터 비전 중간고사를 요때 볼 거예요. 요때 4월 25일에 중간고사 보고 27일은 휴강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웬만하면은 시험 보고 그 주에는 한번 휴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우리 대면으로 봅시다. 다시 중간고사를 25일 월요일 맞죠? 수업 시간에 대면으로 볼게요. 우리 강의실이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찾아볼게요. 5147호. 요렇게.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래프 거까지 나올 거예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전주 수업하는 것까지 다 낼 거예요. 여기까지 다 요거 다 냅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고사 관련해서 질문. 코딩을 컴퓨터를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 가져올 필요 없고 근데 만약에 코딩 문제가 나오면은 손으로 하는 코딩 문제를 낼 것 같은데 근데 낼까 모르겠네. 안 내지 말까요? 코딩 내지 말까? 코딩 내지 맙시다. 코딩 안 낼게요. 이론으로만 낼게요. 네. 컴퓨터 들고 오지 마세요. 컴퓨터 들고 오지 말고. 우리도 그거 할까요? 치팅 페이퍼 할까요? 클로즈드 북으로 하는데 치팅 페이퍼를 둡시다.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건,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직접 보는 건 안 되는데, 치팅 페이퍼. 그러니까 딱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으로 할게요. 양면 가능해요. 치팅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프린트를 해도 상관없어요. A4 용지 한 장만 딱 들고 올 수 있어요. A4 용지 한 장을 양면으로 앞뒤로 다 쓸 수 있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든 적어 오세요. 그거 하나 보고 시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자료는 하나도 못 봐요. 다른 자료는 하나도 못 보는데 딱 그 A4 용지 한 장만 볼 수 있어요. 요런 거 해보셨죠? 그렇게 합시다.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없죠? 오늘 좀 딜레이가 많이 큰가 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 클래스에다가 올릴게요. 네, 그렇게 할 거고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지? 기억이 안 나네. 퓨리의 베이시스 하면 되죠. 퓨리의 베이시스 어디냐,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요렇게 퓨리의 베이시스를 곱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죠. 웨이티드 썸을 구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주파수 성분이 U, V로 주어져요. U, V. 그래서 요 퓨리의 베이시스를 오일러 이퀘이션을 사용을 한 다음에, 오일러 이퀘이션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리얼 텀이랑 이매지너리 텀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리얼 텀은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되는 거고, 이매지너리 텀은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돼요. 두 개 다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 적분을 하면 되죠. 웨이티드 썸을 전체 영역에서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리얼 파트의 퓨리의 베이시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리얼 파트의 퓨리의 베이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퓨리의 베이시스는 요거니까 UV에 대한 함수죠. UV에 대한 함수고 XY에 대해서 함수죠. 함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히트맵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U랑 V를 어떤 특정 값으로 결정을 했을 때 XY에 대해서 히트맵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요거였죠. 요렇게 나와서 이때 U, V가 예를 들어서 0,0.4 0,0.4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한번 볼까요? 코사인 2파이 ux 더하기 vy인데 만약에 u랑 v가 0,0.4라고 하면은 요거는 코사인 2파이 0.4y가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0.8파이 y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x랑 y에 대해서 쭉 그렸을 때 x가 변할 때는 u가 0이어서 x의 변화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죠. x의 변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y 값에 따라서 뭐 요렇게 변하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여기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 했을 때 그러면은 0.8파이까지니까 절반을 좀 못 가네요. 요 정도에서 끊기겠네요. 마찬가지로 요 정도에서 끊기겠네요. 요렇게. 요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단면을 잘랐을 때 요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요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을 하나 잘라 보면은 요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요런 이미지를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X 방향으로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요런 이미지가 쭉 반복이 돼 있어요. 그런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여기 X 방향으로는 아무 상관없고 Y 방향으로는 요렇게 한번 꿀렁하는, 한번 꿀렁 채 못하는 0.8파이까지 가죠. 그러니까 파이까지 가면은 한번 꿀렁 끝날 텐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5였으면은 딱 한 번 꿀렁하는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0.4여서 한 번 꿀렁 좀 못하죠. 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U랑 V가 또 다르게 정해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래요. 1,2면은 여기가 딱 1,2로 요 방향을 수직으로 하는 요런 코사인 사인 그래프가 나와요. 저것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죠. 이것처럼 뭐 코사인 2파이 ux 더하기 vy였는데 여기가 1,2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x랑 y에 대해서 일단 뭐 x가 0일 때, 그러니까 여기 선 위에서는 코사인 4파이 x로 나오겠죠. 코사인 4파이 x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 봤을 때 4파이 x면은 4파이까지 가니까 이렇게 두 번 가는 건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아,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잘 찰떡같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근데 이제 x로 조금 움직이면은 이제 x텀이 조금 더 생기니까 약간의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0.1인 위치에서 구하라 라고 하면은 코사인 2파이 0.1 더하기 2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약간 앞서는, 그러니까 0.1 정도 앞서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요쪽으로 0.1 정도 땡겨오는 그런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꿀렁꿀렁 하는 게 또 여기 또 이어질 거고, 그런 게 이제 매 단면마다 요렇게 나오니까 그 꿀렁꿀렁꿀렁 하는 이미지가 살짝씩 시프트가 되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때 딱 이 꿀렁꿀렁 거리는 이 방향이 U, V 방향으로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나와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U, V 방향이 딱 저 방향으로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게 좋겠죠? 힌트를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10,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2파이 ux 더하기 vy가 되니까 요 값에 따라서 일단 꿀렁거리는 방향이 정해져요. 꿀렁거리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꿀렁거리는 주기도 정해지죠. 요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자주 꿀렁꿀렁 하는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2파이 x일 때랑 10파이 x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일 때 더 빨리 꿀렁꿀렁 하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변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두 번 꿀렁거리고 땡이고, 얘는 그러면 다섯 배 더 꿀렁꿀렁 하는 거니까 같은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렇게 더 많이 5배 얘에 비해서 5배 더 많이 꿀렁꿀렁꿀렁 하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어쨌든 퓨리의 베이시스는 그럼 이거예요. 그럼 기억을 합시다. 퓨리의 베이시스는 요런 모양인데 U하고 V가 결정이 되면은 요런 이미지가 하나 톡 튀어나올 거예요. 요런 이미지가 하나 튀어나와요. U랑 V가 정해지는 순간 요런 이미지가 하나 튀어나와요. 요거죠. 요걸 본 거죠. 요거. 그러면은 주어진 U랑 V에 대해서 퓨리의 변환을 한 결과는 이 퓨리의 베이시스에다가 원래 이미지를 겹쳐서 두 개가 사이즈가 딱 동일하게 나오죠. 두 개를 겹쳐가지고 전체 영역에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10,-5에서 U랑 V가 10,-5일 때 그때 그 퓨리의 변환을 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은 요런 모양의 베이시스에다가 원래 그 이미지를 탁 겹쳐 놓고 각각의 자리에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면 되죠. 이게 뭐예요? U, V가 1,2일 때 1,2 직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남겨 놓을게요. 약간 힌트를 주자면은 여기 이 컨스턴트한 라인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 모든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 라인들은 그러면은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언제가 될까요? 여기가 일정한 값일 때가 저 라인들이 되겠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었지? 그 웨이티드 썸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진 프리퀀시가 10,-5일 때 얘를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겹쳐 본다는 거는 주어진 이미지에서 요런 모양의 컴포넌트가 얼마나 나오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얼룩무늬가 뭐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해요. 얼룩무늬가 요 방향으로 요 정도의 주기를 갖고 얼룩무늬가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요런 퓨리의 베이시스를 겹쳐봤을 때 큰 값이 나오겠죠. 큰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밋밋한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요런 베이시스 곱해봤자 뭐 별 값이 안 나오겠죠.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미지 안에 요러한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를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는 거죠. 마치 컨볼루션 구하는 것처럼. 그럼 이런 컴포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스칼라 하나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컴포넌트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리얼 파트를 구할 수 있죠. 퓨리의 변환, G에 대한 이미지, G 이미지의 퓨리의 변환을 한 거에 리얼 파트여서 FRG라고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미지에 코사인 베이시스를 곱해서 이매지너리 파트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퓨리의 변환 F에 이매지너리 파트라서 I를 붙이고 대상이 된 이미지가 G였기 때문에 G를 가로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베이시스 곱하고 사인 베이시스 곱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를 가지고 매그니튜드 구할 수 있죠. 리얼 파트의 제곱 더하기 이매지너리 파트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그때 이걸로 설명했죠. 그 뭐 복소평면에 대해서 요렇게 임의의 복소수가 있을 때 걔의 리얼 파트랑 걔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가지고 얘의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각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랑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그러면은 가로축, 세로축, 복소평면에서의 가로축, 세로축 각각을 제곱한 거에다가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고,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인버스 취해가지고 세로분의 가로
아니죠. 가로분의 세로가 되죠. 근데 이 아크탄젠트 펑션을 사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사분면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아탄2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요렇게 하면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u, v 어떤 프리퀀시 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퓨리의 베이시스를 곱해가지고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를 구하죠. 이거 가지고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어진 u, v에 대해서 매그니튜드 스칼라 하나, 페이즈 스칼라 하나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얘를 달리 해가자는 거죠. u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바꾸고, 아니지 0.5지.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바꿔가고 v도 마이너스 0.5 플러스 0.5까지 바꿔가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히트맵으로 나타내자 이거죠. u랑 v를 각각의 축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 아까 봤던 것처럼 뭐 0,1 아니면은 뭐 1,2, 10,-5에서 구하자라고 하면은 매그니튜드 딱 스칼라 하나 나올 거고 페이즈도 스칼라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어진 위치 u, v에서 딱 점을 하나 찍자 이거죠. 그럼 그 주어진 위치 u, v에서 구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그거를 이제 u랑 v를 막 달리 해가면서 다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런 히트맵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뭐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이미지 gxy가 있고 얘는 뭐냐면 매그니튜드 u, v예요. 얘는 페이즈 u, v가 돼요. 1D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1D에서 이렇게 사이너소이더란 거 하나 있으면은 그때 매그니튜드 프리퀀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프리퀀시에 대해서 페이즈 해서 매그니튜드가 뭐 10Hz에서 뭐 매그니튜드 1이고 10Hz에서 뭐 페이즈 시프트가 뭐 0.3 정도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 거꾸로 뭐 사인 10x 더하기 0.3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거랑 페이즈에 해당하는 걸로 다시 얘를 거꾸로 생성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반대로 요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요쪽 방향으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1D일 때였죠. 1차원일 때. 1차원일 때 이랬다면 지우지 말자. 2차원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생기니까 가로축, 세로축에 대해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히트맵으로 있었죠. 뭐 굳이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수직한 축으로 그 그레이스케일의 인텐시티를 그리면은 뭐 2차원으로 그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히트맵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나잖아요. 이때 뭐 예를 들어서 1,0 u, v를 뭐 1,0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뭐 요렇게 생긴 베이시스, 요 방향으로 생긴 베이시스를 여기 위에다가 겹쳐 놓겠죠. 그렇게 해서 매그니튜드 하나 구하고 페이즈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 뭐 1,0 위치에다가 그 매그니튜드 값이랑 페이즈 값을 여기다가 딱 찍어 놓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그 옆에 또 뭐 2,0에서 또 구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컨티뉴어스하게 구해야 되겠죠? 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0에서 한번 구하고 그 바로 옆에서
그거는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즈 하기 나름이죠. 뭐 0.001에서 구하고 0.002에서 구하고 0.003에서 구하고 그런 식으로 쭉 프리퀀시를 막 바꿔가면서 뭐 어떤 때는 요 방향으로 구하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요런 방향으로 구하고 어떤 때는 요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구하고 또 어떤 때는 수직한 방향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엄청 촘촘한 베이시스를 곱하고 아니면은 엄청 이렇게 밀하지 않은 좀 촘촘하지 않은 그런 베이시스를 곱할 때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프리퀀시 2차원에서의 프리퀀시의 어떤 주기를 빠르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방향을 막 바꿔갈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의 히트맵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여기에 지금 막 잘게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여기에 잘게 점들이 찍혀 있는 게 결국에는 여기 어떤 점 하나가 있어요. 뭐 0.2, 0.3에 여기 하나가 있다 쳐요. 그럼 0.2, 0.3에 페이즈도 있겠죠? 그때 여기 매그니튜드가 뭐 한 3 되고 페이즈가 마이너스 0.1 된다 쳐요. 그러면 그때 해당이 되는 퓨리의 베이시스 그럼 코사인 2파이에 0.2x 더하기 0.3y겠죠? 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매그니튜드가 3이고 뭐 여기에 페이즈 시프트가 뭐 마이너스 0.1 정도 일어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럼 각각의 점들, 여기 각각의 촘촘한 점들에 대해서 퓨리의 베이시스를 역으로 하나하나 다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그니튜드당 페이즈로 베이시스를 하나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 모든 위치에서 다 퓨리의 베이시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다시 이 이미지가 거꾸로 생성이 되겠죠. 퓨리의 시리즈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모든 함수는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 이미지도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그 사인, 코사인의 합이니까 사인 얼마 더하기 뭐 얼마 뭐 또 막 그렇게 막 베이시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하나의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여기에 동일하게 2차원으로 딱 존재를 하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거꾸로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얘를 가지고 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빨리 설명했나? 오늘 좀 딜레이가 있어서 말이 없는 걸까요? 가장 우측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기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 얼룩말 이미지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는 여기 있어요. 여기 뭔지 모르겠네. 표범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는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요. 얘는 뭐냐면요. 얼룩말의 페이즈랑 표범의 매그니튜드를 더했어요.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얼룩말의 매그니튜드랑 표범의 페이즈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다시 인버스 퓨리에를 한 게 아니라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려는 거냐면요. 페이즈가 좀 더 중요하다.
왜 그러겠어요? 요 이미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얼룩말의 페이즈랑 표범의 매그니튜드를 섞었는데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조금 더 얼룩말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얼룩말 얘가 좀 보이잖아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보이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얼룩말의 매그니튜드랑 표범의 페이즈를 가지고 인버스 퓨리에를 했는데 요게 좀 보이잖아요.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중에서 이미지 고유의 정보가 좀 더 살아있는 그런 정보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매그니튜드보다는 페이즈가 좀 더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요 그림 설명하기 전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요거 참고로 요게 매그니튜드예요. 요게 이제 이미지고요. 요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여기만 잘라야 됩니다. 여기 절반만 잘라서 보시면 돼요. 여기만 잘라서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고 여기 바깥은 잊으세요. 똑같은 게 그냥 바둑판처럼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요렇게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주파수를 점점 빨리 해가면서 이렇게 주파수를 점점 빨리 해가는 그런 사이너소이덜 함수를 가로 세로축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축으로 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주파수 대역이 되게 주파수가 엄청 낮은 것부터 꽤 높은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연속적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가로축, 세로축으로 모두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그 이미지를 점점 다운 샘플을 한 거예요. 뭐 블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12 바이 512면은 얘 그냥 반으로 딱 쪼개서 딱 두 개 중에 하나 뽑은 거예요. 그래서 뭐 128 바이 128, 뭐 64 바이 64 이런 식으로 그냥 절반으로 쭉쭉쭉쭉 줄여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 되게 촘촘하게 샘플링을 했잖아요. 여기는 샘플링을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프리퀀시가 낮은데도 잘 살아있고 여기 프리퀀시가 높은데 요런데도 다 그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미지 다운 샘플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좀 깨지기 시작하죠. 이런 데서 저번에 말했던 이런 체커보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 신호는 막 엄청 촘촘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샘플링이 되면은 원래의 시그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지만 이게 샘플링을 좀 느리게 하다 보면은 요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 원래의 신호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일정하게 큰 값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런 데서 일어나고 있죠. 요런 데서. 여기는 심지어 엄청 촘촘하게 변했어야 되는데 여기랑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프리퀀시 대역에서 여기 매그니튜드가 있을 때 딱 여기에만 밝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안에 있는 이 밝은 부분이
안에 있는 요 밝은 부분이 여기 요쪽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좀 안쪽에 들어있을 거고 여기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좀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미지 영역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밝아요. 여기만. 이게 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딱 떨어지니까 요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딱 그 프리퀀시 대역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프리퀀시 대역이 실제 여기 이 프리퀀시부터 여기 프리퀀시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요렇게 다운 샘플이 요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게 점점 넓어져요. 이게 점점 넓어져요. 이게 점점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저도 이거는 조금 지금 아직 완전 100%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샘플링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 프리퀀시 컴포넌트보다 이게 더 넓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점점 더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져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완전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이 되다 보니까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뭘 하냐면요. 그때 퓨리의 변환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퓨리의 변환을 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하는 거. 요거 한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미지를 다운사이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실제로 요렇게 막 실제 신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샘플링을 요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다시 거꾸로 얻어낼 것인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퀀시 대역의 정보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요런 영역을 좀 더 잘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면은 이미지를 다운 샘플을 더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다 했고 여기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 설명하고 있었죠.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연속, 완전 연속으로 존재하던,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존재하던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렇게 1차원으로 있어요. 1D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걔의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 대역에 사이너소이더란 컴포넌트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샘플에 퓨리의 변환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여기가 실제 참인 영역이잖아요. 요게 원래 오리지널 신호에서도 갖고 있던 부분은 요건데 문제는 요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이게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반복이 되기 시작해요. 어디서도 그런 게 보였어요? 여기서도 그런 게 보인 거예요. 원래는 여기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요렇게 뭐 적당히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점점 옆으로 반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샘플링을 듬성듬성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옆쪽으로 반복되는 프리퀀시 대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렇게 샘플링이 된,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이 된 이런 신호로부터 얘를 다시 거꾸로 생성을 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퓨리에 변환을 해요. 퓨리에 변환을 해서 요런 스펙트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대역에서 필터링을 해요. 뭐냐면은 여기 부분만 살리고 여기 부분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특정한 프리퀀시를 딱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 바깥에를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걔를 다시 인버스 퓨리에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신호랑 비슷하게 이런 신호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신호를 다시 생성을 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곧바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프리퀀시 대역까지 고려를 해서 뭐 업샘플을 하던가 다운샘플을 하던가 하려면은 요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야 돼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야 돼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면은 그 로우 프리퀀시만 통과시킨 필터죠. 괜히 어려운 말 하는 건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긴 필터겠죠. 요렇게 생긴 필터를 이 검은색이랑 이 빨간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 빨간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불러요. 로우 프리퀀시 대역만 필터링을 해내는 거니까 로우 패스 필터. 로우 프리퀀시 대역만 통과를 시키고 하이 프리퀀시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필터를 곱하면은 요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 컨볼루션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컨볼루션을 할 때, 그러니까 X가 원래 그 픽셀 도메인이죠. 뭐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 원래 픽셀, 스파셜한 도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스파셜한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요, 두 개의 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컨볼루션을 하면은 요거를 퓨리에 변환을 했을 때는 각각을 퓨리에 변환한 거에다가 각각의 퓨리에 변환한 거를 곱하면 돼요. 여기서 컨볼루션은 여기서 곱이 된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곱이 되고 그거를 인버스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컨볼루션이 돼요. 요런 관계가 있거든요. 요런 관계가 있는데 마침 그러면은 얘가 원래 이미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가우시안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원래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커널을 컨볼루션 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은 뿌얘지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우시안 커널을 퓨리에 변환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요 가우시안 커널에 퓨리에 변환을 해서 걔의 프리퀀시 대역에서의 히트맵을 보면은 요렇게 하이 프리퀀시, 높은 주파수 영역은 0이 돼버리고 여기 낮은 주파수에서만 통과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이 곧 뭐다? 로우 패스 필터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에 퓨리에 변환을 한 이미지에다가 요 대형만 통과를 시킨다. 여기 가우시안 커널을 컨볼루션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프리퀀시 대역에서 요 영역만 살려내는 거다. 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요.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가 이만큼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줄여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줄여 나가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우시안 블러를 취한 다음에 다운 샘플을 해야 돼요.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로우 패스 필터를 취한 다음에 다운 샘플을 하는 거예요.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왜 해야 돼요? 요런 이유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를 한번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로우 패스 필터를 뭘 쓰면 된다?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을 해서 블러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또 절반을 줄였어요. 여기서 또 절반을 또 줄이려면은 가우시안 블러하고 다운 샘플, 또 가우시안 블러하고 다운 샘플. 요렇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큰 이미지를 줄여 나갈 때 가우시안 블러 적용하고 줄이고, 블러 적용하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때 보여준 게 이거였잖아요. 그때 수업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거를 보여주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운 샘플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겨요. 알리어싱이 생겨요. 그런데 가우시안 블러를 하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한 다음에 다운 샘플을 하게 되면은 그런 알리어싱이 사라지죠. 요런 계단 현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얘를 안티 알리어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계단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다운 샘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파이썬 간단하게 보고 끝낼 거거든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너 뭐 했다고 1시간이나 지났냐? 좀만 쉬었다 합시다. 노래나 하나 들을까? 주민에도 해상도가 근데 아무래도 한계는 있죠. 한계가 있죠. 그것보다는 근데 요새 차라리 뭐 뉴럴네스는 뭐 슈퍼 레졸루션 이런 게 좀 더 차라리 그거 하지 않을까요? 요거는 엄청 고전적인 얘기죠. 되게 고전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나 하나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엠마, 그러니까 누가 그 지키리 제정신일 때의 그 약혼녀, 그리고 누가 루시, 그 이제 화려한 밤무대에서 일하는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아요? 그 스튜디오에서 머리 기신 분이 이제 엠마죠, 약혼녀. 되게 막 청아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짧으신 분이 그 화려한 밤무대의 그 주인공인 루시가 되겠죠. 목소리부터 달라요. 너무 노래 잘 하시죠. 너무 잘 하십니다. 그렇고 오늘 간단하게 하고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해봅시다.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거 궁금한 분들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아이패드 좀 치우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요. 클러스터링 한 번도 안 배운 사람 있어요? 나 K-민즈 알고리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나 한 번도 배운 적 없다. 있나요? 있어요?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클러스터링 다음 시간에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면은 클러스터링 자체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거고, 아는 분들이 많으면은 클러스터링 그냥 그거 자체 설명하는 건 좀 넘어가고, 그냥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만 바로 갈 거거든요. 클러스터링 나 생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아니면 배우긴 배웠는데 나 솔직히 잘 모른다. 오, 생각보다 한 분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배웠어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할게요. 어느 정도 좀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일단 불러오고 시작할게요. 맨날 하는 거죠. 맨날 하는 거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얼룩말 이미지. 여기서 UV를 하나 만들게요. 0.5부터 0.5까지 100개로 쪼갤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프리퀀시를 어떻게 그 이제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100단계로 쪼개서 조금 움직이면서 볼 거예요. 이거를 엄청 촘촘하게 안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막 줄이면 되죠. 근데 엄청 촘촘하게 볼 거다 그럼 이렇게 늘리면 돼요. 일단 100개로 할게요. 그리고 웨이트라고 했네. 여기서는 리얼 파트의 웨이트랑,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래도 그냥 따라 합시다. 아이고,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의 웨이트, 그러니까 하나는 코사인이겠죠. 얘는 코사인이 될 거고 얘는 사인이 될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게요. 그 x를 이미지의 로우, y를 이미지의 컬럼의 개수로 할게요. 그 다음에 xxyy, 이거 여러분들 그 뭐야 이번에 과제 하셔서 좀 아시겠죠? 메시그리드는 맨 처음에 웨이트를 생성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퓨리의 베이시스를 생성을 해봅시다. 그쵸? 잠깐만, 이거 왠지 좀 이상하다. 웨이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퓨리의 베이시스가 아니라 웨이티드 썸까지 한 번에 구하네요. 퓨리의 베이시스를 이용한 웨이티드 썸. 이거 그냥 리얼이랑 이매지너리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주어진 u,v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u,v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퓨리의 베이시스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코사인 2파이의 ux 더하기 vy가 되죠. 근데 이 x가 그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잖아요. 이 x가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 요 y도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 구하는 거니까, 이게 메시 그리드를 사용 안 하면은 이것도 보나마나 x랑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 루프로 구해가면서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 퓨리의 베이시스 구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메시 그리드 쓰면은 이렇게 xx랑 y를 하면 되죠. 그쵸? 아, 이거를 UVU라고 했구나 내가. 그쵸?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바뀌는 거니까 요거예요. 그럼 이거랑 이미지랑 곱해가지고 썸을 구하면 돼요. 요렇게 여기 뒷부분이 뭐예요? 퓨리의 베이시스예요. 퓨리의 베이시스 전체, 아까 그 꿀렁꿀렁 하던 거를 이미지 히트맵으로 한번 그렸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메시그리드 쓰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그거랑 이미지랑 곱해가지고 전체 영역에서 더하면 돼요. 이거 이미지 그 차원 때문에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할게요. 요거는 그 쭉쭉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미지너리 파트에다가 넣읍시다. 마찬가지로, 아니 리얼 파트에다 넣읍시다. 이미지너리 파트에다가는
이렇게 사인을 넣읍시다. 근데 이게 각각이 요거를 요렇게 넣읍시다. 요거 몇 번 했었죠. U랑 V는 그러면은 0부터 0, 1, 2, 3, 4로 바뀌는 인덱스고, 우리가 원하는 U를 넣고 싶을 때는 그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 사이에 있는 그거를 쓸 때는 요거를 넣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행렬에다가는 U,V로 넣으면 되고, 여기 퓨리의 베이시스를 만들 때는 여기서 생성을 했던 UV의 U번째, UV의 V번째 이렇게 읽어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각각 다 구하는 거죠. 다 웨이티드 썸을 해서 구하는 거고, 매그니튜드 구하면 되죠. 리얼 파트 제곱에다가 이미지너리 파트 제곱 더해서 스퀘어 루트 취하고, 페이즈 구하면 되죠. 아크 탄젠트 써서 이미지너리 파트, 리얼 파트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매그니튜드는 로그를 취해서, 보통 뭐 로그 아니면 20, 아니 요렇게 그릴게요. 그냥 로그 곱해가지고 페이즈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네. 요게 퓨리의 변환이 생각해보면은 그 U랑 V 프리퀀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트맵을 구할 때 한 칸 한 칸에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보통 퓨리의 변환을 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버전으로 바꿔놓은 게 있어요. 보통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FFT라고 해서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FFT를 제공을 해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구하면은 그냥 우리 배웠던 그 정의 그대로 구하는 퓨리의 변환이고, FFT는 좀 다른, 조금 약간 응용을 해서 테크닉적으로 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 얼룩말 이미지에서 이렇게 매그니튜드랑 이렇게 페이즈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가 아무래도 뭐 요쪽 얼룩무늬랑 좀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요 방향으로의 사이너소이덜한 게 좀 있다. 여기 뭐 수직이나 수평 같은 경우에는 뭐 컨스턴트 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수직으로 생긴 그런 애들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데가 좀 밝다. 그쪽에 매그니튜드가 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오픈CV를 이용을 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오픈CV 이용하면은 여기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요거는 먼저 넘파이에 있는 FFT예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거 뭐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 저도 사실 안 들여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미지에다가 퓨리의 변환을 하고, 아무래도 뭐 그게 복소수 꼴로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페이즈랑 뭐 매그니튜드랑 이런 거 구하는 게 나오겠죠.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까지 구하면은 요렇게 구하면 돼요. 요거 20에다가 로그 취하면은 이거는 단위가 데시벨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요렇게 하면은 이건 데시벨 단위가 요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시벨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나왔어요. 여기 위에서 구한 거랑 얼추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눈 것 같아요. 우리는 요거를 100단계로만 쪼갰죠. 근데 여기는 한 256단계로 쪼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오픈CV에서 구하는 거. 그래서 뭐 DFT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디스크리트 퓨리의 트랜스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넣어서, 근데 뭐 플래그로 컴플렉스가 나온다.
복소수로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매그니튜드 구하는 식을 뭐 적당히 하겠죠. 지금 보니까 왠지 여기가 리얼 파트고 여기가 이매지너리 파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그니튜드 구해서 얘도 플롯을 해보면은, 아이고, 아 커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 앞에 거 안 읽었구나. 잠깐만요. 좀만 기다릴게요. 아 오늘 쉬는 시간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 쉬는 시간 좀 빨리 할걸. 쉬는 시간 뒤에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여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렇게 요거는 넘파이로 구한 거, 요거는 오픈CV로 구한 거, 뭐 별 차이 없죠. 이거나 이거나 여기서 구하는 거나 사실 다 똑같게 나와야 정상이죠.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한 거, 뭐 넘파이 이용한 거, 오픈CV 이용한 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러면은 그래프 컷 할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